자, 독일에서 잠적한 걸로 되어 있는 최순실 씨 모은요. 자,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자, 검찰이 부르면 귀국하겠다. 조사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배수원 기자. 네. 오늘 이제 오후에 갑자기 나온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경재 동부가 대표 변호사인데요. 네. 법무법인 동부가 대표 변호사인데요. 네. 이분은 전에 정윤회 씨의 변호사를 갖다가 지내기도 했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렇습니다. 남성이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 최순실 씨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 당국이 소환을 하면 추설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 네. 그래서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잠적할 생각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언론 인터뷰와는 약간 다른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일단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경재 변호사 선임했다는 건 조사 받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이것 역시 한 3, 40분 전에 공개된 사실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1시간 30분 동안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기자들에게 바로 만남을 소개합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여러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안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바로 좀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사자가 빨리 들어와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실체 조건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인적 쇄신 당에서 계속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박정화 대변인. 네. 가급적이면 좀 빨리 인적 쇄신을 해달라고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좀 더 단호한 또 강한 당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 좀 당내에서도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무슨 사퇴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게 네. 지금까지 있었던 사태가 이 친박 패권주의에서 나왔던 거고 네. 유감스럽게도 그 당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이정현 대표가 네. 청와대 대변인 역할 같은 얘기를 네. 해서 그것도 이런 상황이 오는데 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고 비상시국이라면 네. 그리고 당 일부에서는 이미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참모로 수석으로서 오래 대통령 모셨고 네. 저렇게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꼭 해야 되고 당장이라도 해서 네. 모든 그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었어야죠. 너무 저것도 좀 아쉽게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오후에 2시인가요? 3시인가요? 미얀마의 대표단을 직접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자, 대통령 마음은 좀 타들어가고 울고 싶은 마음이겠습니다만 역시 외교 사절을 맞아서는 밝은 표정을 짓고 있군요. 네,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쩌면 저런 시간이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글쎄, 대통령 지금 금방 이정현 대표를 만났다고 하는데 네. 글쎄, 이 대표가 제대로 전달했을까요? 저는 좀 의심점이 많이 듭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은요. 자, 이렇게 외국 신임 해외로 떠나는 우리의 외교관들,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역시 격려의 말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공식적인 일정, 미룰 수 없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점심때 있었던 외부 민간위원들과의 청와대 오찬 행사는 취소입니까? 연기입니까? 일단 오늘은 안 한 거잖아요. 자, 일단 대통령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대화도 나누고 이른바 모두 발언도 해야 되는데 여성한 변호사님. 네. 좀 부담스러웠겠죠? 좀 전에 나온 외국 대사나 네. 이런 분들하고 하는 거하고 성격이 다르죠. 그분들하고 무슨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 아주 의례적인 그 행사로 끝나는데 지금 본래 준비된 통일준비위원회 여기는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오찬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 전국을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 이것밖에 없는데 네. 그게 과연 대화가 제대로 되겠냐. 그것도 어떤 자기 생각이 완전히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나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생각을 정리해서 그 오찬 자리나 아니면 다과 자리를 네. 이렇게 진행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박정화 대변인께서 그랬거든요. 어제 대통령 부산 내려가서
이 지방자치 관련된 행사 그것은 소화했습니다만 예전 이제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안 될 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바깥에 나가는 건 좀 자제하겠다고 오늘 청와대 쪽이 설명을 하네요. 글쎄요, 지금 저는 계속 걱정스러운 게 네. 어떤 경우라도 청와대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네.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두 가지 대목이 있었다고 보여 있는데요. 두 가지요? 두 가지 네. 대목. 그 두 가지 대목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청와대 참모라면 어떻게 건의를 하고 기획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지금 청와대 시스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하나는 네. 대통령의 사과였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렇게 간단한 짧은 녹화 사과를 과연 그 시점에 네. 그런 식으로 그다음 대통령이 구술하신 거를 홍보수석께서 받아 적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사과를 했었어야 했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에 국민들의 공분을 더 사게 되는 기름을 붓는 격의 일을 했었어야 되느냐 한 가지. 네. 두 번째는 어제 행사였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 오후에 아마 고위 관계자라고 하니까 네. 아마 어디 수석급 인사인 것 같은데 네. 춘추관을 방문해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구하고 계신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지금 좀 전에 이정현 대표도 만났다고 공개적으로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게 어제 저희가 주문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이 건재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네. 다른 분이 대참을 해도 되는 지역 행사에 네. 가서 대통령께서 아주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꼭 그 행사를 했었어야 하느냐. 네. 예전 청와대 시스템을 보면 대통령의 외부 일정 행사는 사실은 1개월, 2개월 전부터 준비가 돼서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잡혔던 일정이라 하더라도 안에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이 타임에는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시고 고민을 더 하시고 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행사는 총리나 다른 분이 행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네.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두 가지 대목이 패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종원 표지위원.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자, 지지율 보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이 숫자를 보고 또 대통령이 이제 미디어, 인터넷과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여론을 접하고 있을 텐데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대통령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이 철의 라인이라 그럴까요? 40%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었다는 고정관념이 문제인데 누가 저거를 박 대통령한테는 아무리 안 돼도 40%의 지지율이 있었죠. 그걸 누가 심어줬을까요? 네. 대통령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왔어야만 이런 실수를 안 할 텐데 네.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기존 방식대로 간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박 대통령이라면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40% 지지율입니다. 네. 그거부터 쭉 본인이 복귀를 해보면서 왜 이런 걸 나한테 마인드에 심어줬느냐? 그런 사람들도 어떤 띄어내는 작업을 하셔야죠. 자,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대통령 사관 이후에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국민 우리의 80%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속상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곳곳에서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시국 선언, 대학가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 영상 준비했는데 그 영상 보면서 계속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소원 기자, 영상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대학교 시국 선언 기자회견 모습이고요. 네. 자, 학생들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정권 퇴진 요구한다는 것 보이는데 네. 서울대, 연세대, 어제는 카이스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 학생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몇몇 사람들의 얘기입니다만 어쨌건 이 대학생들이 대통령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사리 판단과 직무 수행 능력마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현 시국에 침묵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정현 당대표와 독대 1시간 30분. 전에는 이런 독대 1시간 30분 없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김무성 옛날에 대표하고는 거의 네. 아주 차가운 몇 네. 마디 나누고 끝이었고. 네. 그래서 이정현 대표는 워낙 대통령의 복심이라 그러니까 네. 그래도 30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게 네. 과연 최순실 씨하고는 몇 시간 동안 했을까?
독대를요. 독대를. 네. 독대 아니더라도 전화를 몇 통화했을까? 네. 그러면서 왜 공식적인 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안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김무성 대표는 뭔가 친박이 비박이고 이래서 뭐 좀 그런 걸로 지금까지 생각했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뭔가의 어떤 그 뒤에서의 어떤 영향력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서 네. 이때까지 대통령의 좀 어떤 소통 불통에서 나온 거구나 아니면은 어떤 항상 원칙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최순실 씨 사건이 나오면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이지 않았던 모든 행동이 결국은 최순실 씨의 어떤 영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요새 있죠. 네. 뭐 불만이 아니고 허탈해졌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정치에 대한 허무주의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네. 국민에게 만연한다면 그것도 큰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검찰은 수사가 진행됩니다만 최순실 씨 귀국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소환된 것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특별감찰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죠. 검찰에 네. 출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최순실 씨와 미르 K스포츠 관련돼서 이제 많은 재단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동시에 또 오늘 그 최순실 씨의 측근이죠. 네. 노영태 씨하고 네. 그다음에 이승환 전 미르재단 네. 사무총장도 지금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는 어젯밤에 귀국해가지고 18시간, 18시간 넘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럼 이석태 전 특별감찰관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설마 최순실 씨라는 대통령과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 관련해서 사찰했느냐, 조사를 했느냐, 그것이 퇴직의 이유였느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직접 기자들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관한 감찰도 진행을 했었나요? 검찰에서 다 밝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사표 수리랑 관련이 있나요? 그건 뭐 수리하신 쪽에서 알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 귀국 이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립이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동안 대통령이 연설문을 오랫동안 써왔다가 퇴직한 전직 비서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